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하고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흐름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법 과목을 처음 공부하시기 때문에 이제 법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법은 이제 질서, 약속, 기준, 규약 등등이죠. 등등을 정리해 놓은 것을 말해요. 정해 놓은 것을 말하죠. 그럼 이제 이것들을 정해 놓는 이유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러한 약속들을 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우리의 당연히 누려야 되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질서 규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법을 만드는 이유가 권리를 보호한다. 그래서 법이라는 개념은 항상 이 권리라는 개념하고 연관시켜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 권리라는 것이 반대말의 표현이 권리가 있으면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의무도 있다. 의무도 있다. 그래서 이 권리와 의무를 합쳐서 법률 관계다라고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이 권리의 내용이 실체적으로 있는 것을 우리는 개별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호해야 돼요. 이 권리를 보호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호합니까? 내 스스로 보호를 받는 것을 자력구제라고 하는데 자력구제를 인정하게 되면 개개인이 보호하는 수단이 너무나도 강력해요. 뭐 이제 조그마한 잘못을 해도 이제 엄청난 이제 자력을 행사해가지고 구제를 할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피해가 큽니다. 그래서 이 보호를 이제 소송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보호를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보호는 소송 절차, 소송 절차를 우리는 절차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권리의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실체법이다. 혹은 이제 실체적으로, 이제 개별적으로 어떤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별법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기준으로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 주셔야 되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을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 법이 뭐죠? 이 법이라는 것은 질서, 약속, 기준, 규약입니다. 맞죠? 어떠한 기준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기준의 대상은요? 이 기준의 대상이 바로 이 앞에 나와 있는 거죠. 이 앞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개별 목적, 개별 내용이 되는 것이고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기준을 정리해 놓은 법이다. 그러니까 이 법에서 만들어 놓은 기준은 바로 요 앞에 부동산 가격과 그것의 공시에 관한 것들을 만들어 놓은 기준이 된다라고 금방 이 법 이름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목적입니다. 목적. 부동산 가격을 공시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게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자, 법을요, 여러분들이 기준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기준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은요, 가장 처음 생각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이 기준을 왜 만들까라는 이유를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법은 1장 총칙, 1조 목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목적에 이 법을 만든 개별 이유가 설치가 돼 있는 거예요. 우리 부동산 공시법에서는 부동산의 적정 가격을 결정해서 이것을 공시해 줍니다. 적정 가격을 결정해서 공시함으로써 어떤 부동산의 적정 가격 형성을 도모하고 각종 조세나 부담금 산정의 형평성을 도모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2조에서는요, 항상 정의가 나와요. 99.9%의 조문에서 1조 목적 2조 정의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정의에서는요,
이 이하에서 나올 것들에 대한 어떤 설명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살면서 적정 가격이라는 단어를 혹시 일상생활에서 한번 접해보신 기억이 있나요? 적정 가격? 없죠. 적정 가격이라는 말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지 않아요. 적정 가격이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쓰지 않아요. 그러면 얘가 처음 생겼죠? 얘가 언제 생겼어요? 이 법에서 처음으로 만든 개념이에요. 그래서 얘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도대체 어떤 부동산이냐? 이 부동산에 대한 개념도 여기에 정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의에서는 이제 뭐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하고 적정 가격에 대한 정의가 나오게 됩니다. 적정 가격은 이제 여러분들이 감정평가를 할 때 반드시 외워야 되는 필수적인 기본 단위이고요. 적정 가격은 그 부동산의 말 그대로 적정한 가격이에요. 그럼 적정한 가격은 어떤 가격이냐?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방매되었을 때 거래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이 정도 가격이면 이 물건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것 같아 라고 서로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통상의 이제 이 정도 수준이 이 물건의 가치가 맞아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가격 수준이 바로 적정 가격이 됩니다. 이 적정 가격이라는 개념을 토대로 해서 이 부동산의 적정 가격을 공시를 해주는 거예요. 부동산은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별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이 얼마인지 그 땅에 가면 가격표가 안 붙어 있어요. 우리 슈퍼마켓이나 마트 같은 데 가면 가격표가 다 붙어 있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가격표가 없기 때문에 적정 가격을 국가가 공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공시를 해주면 적정 가격 형성에 도모를 시킵니다. 사람들이 저 땅은 얼마일까? 궁금하잖아요. 궁금하니까 무언가 기준으로 잡아줘야 되는 포인트가 있겠죠? 근데 저 땅의 가격이 얼마야? 라고 기본적으로 공시된 자료가 있으면 저 땅은 이 정도의 가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경제적인 활동의 기본적인 내용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원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공시하는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조세 부담금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부동산 가격을 공시한단 말이에요. 공시된 가격을 기초로 세금을 매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시된 가격이 있고 그것이 적정 가격이니까 통상적인 시장에서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이니까 일반 시가라고 표현을 하죠.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겼으니까 얼마나 공평합니까? 근데 만약에 이런 공시된 가격이 없다라고 치면 너는 부자니까 더 내. 너는 돈이 없으니까 내가 좀 깎아줄게. 이런 식으로 내버리면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기준을 설정해 줌으로 인해서 형평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그게 이 조세 부담금 산정의 이제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기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부동산의 적정 가격을 공시하는 것인데 부동산의 종류를 구분하셔야 돼요. 이제 일단 총칙에서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이제 부동산의 이제 종류. 우리가 공시해야 되는 부동산의 종류를 어떻게 구별해 놓고 있느냐. 토지와 건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건물은 다시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나누어져요. 토지 같은 경우가 두 개로 나누어서 표준지가 있고요. 개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같은 경우는 주거용인데요. 표준주택이 있고요. 개별주택이 있고요.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비주거용은요, 주거용이 아닌 걸 말하는 거잖아요. 비주거용은 또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 비주거용 일반 부동산이 있고요.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이 있습니다. 일반 부동산은 다시 표준과 개별로 나눠져 있어요. 그럼 이것만 놓고 봤을 때
공시 가격이 몇 개가 나올까요? 공시 가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8개의 가격이 공시가 되는 거예요. 8개의 가격이. 자, 그럼 이제 표준지와 개별지, 이 표준과 개별, 뭐 이제 이런 단어를 아셔야 되는데요. 이제 이런 단어를 아시기 전에 우리가 토지와 건물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떠한 단위로 거래가 되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땅이 있어요. 그럼 땅이 이렇게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이제 배분이 되겠죠. 자, 요게 토지죠. 요게 토지죠. 토지 위에 건물을 짓습니다. 그럼 얘는 이제 건물이 되죠. 그러니까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 위에 건물을 뭐 한 4층짜리를 짓습니다. 4층짜리를 지었어요. 그러면 토지 따로 건물 따로. 토지, 요거 건물. 요렇게 봐요. 토지하고 건물을 통으로, 토지하고 건물을 서로 각각 분리해가지고 바라보는 관점을 우리는 이것을 일반 토지 건물이라고 표현을 해요. 일반 토지 건물. 그런데 토지를 빼고요. 일반 건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일반 건물. 일반 건물이라고 하면, 건물 한 덩어리하고 토지하고 따로따로 바라보는 관점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것에 대비되는 게 집합 건물이 있어요. 집합 건물. 집합 건물은 뭐냐면 이거 똑같아요. 생긴 건 똑같아요. 생긴 건 똑같은데 4층, 3층, 2층, 1층 각각 등기가 돼 있어요. 각각. 그러니까 요거는 건물 하나가 한 개동 등기가 되어 있는데 이 집합 건물은요. 층층 한 개 호, 뭐 4층 1호, 2호 이런 식으로 되겠죠. 한 개 호들이 집합 모여 각각의 구별되는 호수들이 모여서 집합체를 이루는 거예요. 이걸 집합 건물이라고 해요. 근데 집합 건물은요. 일반 건물은 건물과 토지가 따로따로 놀잖아요. 근데 집합 건물은 요 공간 혹은 요 공간 건물의 공간을 내가 갖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 갖는다라고 하면은 토지 요만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기속되고 요거를 갖기 위해서 요만큼의 토지 사용권이 기속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합 건물은 토지 플러스 건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이렇게 두 개가 매칭이 되고 이렇게 두 개가 매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만큼의 건물 공간을 내가 쓰기 위해서 요만큼의 토지 지분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요만큼의 건물 공간을 내가 독자적으로 쓰기 위해서 요만큼의 토지 지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도 각자 토지 지분 조금씩 다 가지고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집합체를 이루는 게 집합 건물이 되는 거고요. 왜 토지 건물에서 집합 건물이라는 개념이 생겨났냐? 똑같은 규모예요. 똑같은 규모인데 얘가 건물이 50억, 토지가 50억이에요. 합치면 100억. 100억 있어요? 저는 없어요. 100억이 없죠. 그러면 이거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사겠죠. 자, 돈 많은 사람이 땅을 지었어요. 땅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팔려고 해요. 팔려고 했는데 100억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100억 갖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생각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잘라서 팔면 되겠구나. 건물을 잘라서 팔면 되겠구나. 그래서 만들어진 게 집합 건물 개념입니다. 이 100억짜리를 몇 명한테 잘라야 돼요? 1억을 갖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1억짜리니까 100개로 잘라야 되는구나. 그러면 건물이 1층, 100개니까 4층이니까 층당 25개호가 들어가면 되죠. 1층 1호부터 25호까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는 게 바로 이제 이런 내용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외관상으로는 토지 건물인지 집합 건물인지 몰라요. 외관상으로는 토지 건물인지 집합 건물인지 모르고 등기를 띄워봤을 때 일반 건물 대장이 나오면 일반 건물 등기가 나오면 이건 일반 건물이고 집합 건물 등기가 나오면 얘는 집합 건물이구나. 이렇게 등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구분 건물처럼 생겼는데 일반 건물, 대표적인 거. 여러분들, 여기 신림역, 지하철 신림역 앞에 보면 무슨 뭐 포도몰인가? 쇼핑몰이 하나가 있어요. 대부분의 쇼핑센터는 구분 건물이거든요. 한 개 호마다 소유자가 다 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그 포도몰이 한 사람 거라 그랬어요. 일반 건물 하나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층층이 호별로 나눠가지고 수백 명한테 임대를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외관상으로는 구별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일반 건물하고 집합 건물하고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은 등기라고 했는데요. 공동주택하고 집합부동산이 집합 건물이에요. 주거용인 것을 우리는 주거용 집합 건물을 공동주택이라고 부르고요. 주거용이 아닌 놈을 그냥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제 이런 개념 이제 한번 체크하시고요. 자, 과거에는요, 우리가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토지가 이렇게 있으면, 이 토지에다가 100, 50, 101, 200, 300, 이런 식으로 토지에다가 등급을 매겨요. 이 토지 등급은 뭘 기준으로 할까요? 토지 등급이라는 것은 토지의 활용 가치를 놓고 등급을 매기는 거예요. 이 토지가 비옥하다. 그러면 이제 농사 짓는 토지로서 어떤 가치가 상당히 높은 거잖아요. 그러면 비옥하지 않은 토지하고 비옥한 토지하고는 토지 등급 차이가 나겠죠. 그러니까 이 등급이 높을수록 쓸모 있는 토지예요. 쓰임새가 더 많은 거예요. 건물을 지어서 많은 공간을 창출해가지고 쉽게 쓸 수 있다. 그러면 이 등급이 또 올라가겠죠. 그래서 토지 등급 곱하기 세금, 세율, 어떤 토지 등급 곱하기 면적 곱하기 세율 적용하면 이게 세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세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금을 매기다가 야, 이제 단지 토지 등급을 표시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 토지 등급을 부동산의 가격으로 한번 매겨보자, 전환시켜보자, 이런 발상이 떠오른 거예요. 이 가격 공시 제도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선두주자에 속하거든요. 이 제도 자체가. 그래서 누군가 생각을 한 거예요. 자, 토지의 활용 가치를 중심으로 세금을 매기는데 그럼 이 토지 등급이라는 가치를 부동산의 가격과 연계시켜서 가격을 공시하고 그 가격이 높으면 세금 많이 걷고 가격이 낮으면 세금을 조금 걷으면 이게 1차적으로 조세 기준이 명확해진다라는 형평성 확보가 되면서 이 가격이 공시됨으로써 이 가격이 부동산 거래라든지 부동산의 어떤 정책 활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동산과 관련된 활동을 할 때 하나의 정보와 기준을 제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여러모로 쓸모가 있겠다. 오, 좋아. 이거를 토지 등급을 가격으로 바꾸자라고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죠. 그래서 전국에 한 3,800만 필지가 있어요. 개별 필지가 막 엄청 많아. 한 3,000만 필지 이상 돼요. 이게 지금 제가 이제 옛날에 제가 합격하고 얼마 안 됐을 때 3,000만이었으니까 지금은 쪼개가 어쩌고저쩌고 지금 3,800만인가 4,000 몇백만인가 개별 필지가 있어요. 얘네들에 대한 한 필지 한 필지마다 가격을 설정해야 됩니다. 힘들겠죠. 힘들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표준, 기준, 딱 기준 좀 잡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바로 옆에 있는 놈들. 이렇게 한 섹터가 요거 하나 찍으면 요거랑 비슷한 놈들이니까 뭐 도로가 넓고 좁고 뭐 형상이 못생기고 잘생기고 그런 거 물리적인 특성만 조금만 조정해주면 간단히 끝나겠죠. 그래서 전국에 52만 표준 역할을 하는 필지를 지정하고요. 얘네들에 대해서 이제 토지 가격을 공시해야 되는 토지의 가격을 평가하는 거예요. 감정평가사가. 그렇게 해서 표준 필지에 대해서 표준 필지, 표준지의 가격을 공시한다.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표준이 되는 땅, 표준지
공시해야 되는 지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설정해놓고 나머지 52만 피치잖아요. 그럼 3천만에서 52만 피치를 빼면 2,948만 피치가 되죠. 걔네들이 개별지가 되는 거예요. 이걸 1980년도에 생각을 해가지고요. 그때 싹 바꿔가지고 요 작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니까 자, 이렇게 와가지고요. 표준지하고 개별지에 대한 가격이 공시가 되는 거예요. 공시가 되니까 야, 토지가 이렇게 잘 되는구나. 토지가 이렇게 잘 되니까 어디까지 확장하는 거예요? 건물 중에서도 주거용 건물에 처음에 이렇게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거용 건물이기 때문에요. 공동주택이잖아요. 공동주택이니까 얘네들은 단독주택이에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차이는요. 하나의 건물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으면 단독주택이고요.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으면 공동주택이고 얘는 집합건물이라고 그랬죠. 얘는 집합건물이 됩니다.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표준주택하고 개별주택은요. 전국에 있는 모든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표준이 되는 주택을 찍어가지고요. 걔네들 가격을 산정한 다음에 옆으로 바로 옆에 있는 주택들을 쫙 펼쳐가지고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정해주는 거예요. 공동주택은요. 아파트, 대체로 이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공동주택, 집합 건물에 대해서도 가격을 산정해가지고 공시를 한 다음에 이걸 기준으로 세금을 매깁니다. 비주거용은요. 이것도 잘 되다 보니까 이제는 주거용을 빼면 업무, 상업용이 나오거든요. 업무, 상업 및 기타 용도가 나오겠죠. 그럼 얘네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표준과 개별, 요건 이제 일반 건물이 되는 것이고요. 얘는 집합 건물이 되는 것이죠. 일반 건물하고 집합 건물, 이 단독주택도 일반 건물이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격을 공시해서 세금 매기는데 잘 쓰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서는요, 이렇게 부동산의 종류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이 중에 메인이 되는 것이 바로 표준지가 됩니다. 이것의 메인이 되는 것이 표준지가 되고요. 표준지는 평가사가 평가를 하고요. 나머지는 한국부동산원과 시군구청장이 산정을 합니다. 산정을 해서 공시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의 종류가 나왔고요. 자, 여러분들이 법을 만드셔야 되는데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을 만드실 거예요. 그러면 이 법이라는 것은 이제 기준을 만들어 놓는 것이고 이 기준, 무엇에 대한 기준이냐? 개별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개별 내용이 법 이름으로 올라갑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잖아요. 그럼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부동산의 종류를 한번 살펴봤죠. 얘네들에 대한 가격을 공시를 해줘야 돼요. 왜? 그게 목적이 되는 거죠. 부동산 가격의 적정 가격을 공시함으로써 어떤 적정 가격 형성을 도모하고 조세 부담금 산정에 어떤 형평성을 도모하겠다. 그 기본 개념 딱 넣어놨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나와야 되는 내용은 뭐가 있을까요? 이제부터 나와야 되는 내용은 생각을 해보시면 지가의 공시, 지가, 땅지. 표준지하고 개별지 공시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3장은요. 3장은 뭐가 나와야 되죠? 3장은 카테고리가 요거 하나 있고, 요거 하나 있고, 요거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요거 나왔으니까 그 다음 카테고리를 뭐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주거용 부동산. 공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주거용 부동산이라고 쓰기보다는 주택가격의 공시라고 쓰는 거예요. 주택가격의 공시. 그럼 제 4장은요? 4장은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의 공시가 되는 것이고요. 5장은요? 5장은 이런 것들을 공시할 때에 부동산 평가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가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가 있는데요. 이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에서
이런 가격들 공시할 때 적용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을 만들고 산정하고 이런 것 좀 참고해라고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6장이 이제 보책입니다. 이 보책이라는 것은 다 써놓고 나서 보니까 뭔가 좀 보완해야 되는 규칙들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 여기 하나만 넣기도 그렇고 여기 하나만 넣기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보완해주는 규칙을 만들어 놓은 게 보칙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7장 마지막으로 벌칙이 들어가야 되는데 가격을 공시하는 주체가 국가기관이에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장군수 구청장이 공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공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가 잘못했을 때 국가한테 벌칙을 줘야 되는 거죠. 모양새가 우습잖아요. 그리고 국가는 잘못을 하지 않는다라는 게 기본 전제이기 때문에 얘는 벌칙 규정이 없습니다. 국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인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얘가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의 종류와 목적만 잘 체크하시면 나머지는 지가, 이 지가가 이제 표준지와 개별지가 되는 것이고요. 주거용, 얘는 이제 주택이 되는 거죠. 주택이라고 하면 이제 표준, 개별, 집합, 공동주택 이렇게 되고요. 비주거용은 이제 일반 집합 나누어서 일반 부동산이 표준과 개별로 나누어집니다. 그렇게 해놓고 가격을 어떻게 산정하고 결정하는지 그 절차들이 이제 이 밑으로 쭉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표준지 같은 경우는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제 조사 평가를 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제 감정평가 법인 등을 선정하고 그러면 이제 법인 등이 평가를 하죠. 평가를 하는데 플러스 소유자 의견을 들어봐야 돼요. 왜? 이거 네 땅인데 우리가 가격을 매길 거야. 매길 건데 이거 매기잖아? 그럼 너 이제 네 땅을 이 가격에 구속받기 때문에 앞으로 네가 이 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률 관계를 맺거나 행동들을 할 때에 네가 얘한테 구속받을 수 있어. 그래 너 재산권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근데 우리가 이걸 이 가격으로 평가하려고 해. 불만 있어? 물어봐야 돼요. 그 얘가 그게 왜 그렇게 싸? 이게 어떻게 10,000원밖에 안 돼? 이건 30,000원짜리 땅이야! 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고요. 야, 왜 이렇게 비싸? 무슨 10,000원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거 안 팔려가지고 1,000원에 내놔도 안 팔리는 땅이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일단 의견을 들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이 소유자의 재산적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동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의견 청취를 한번 하고요. 의견 청취 한번 하고요. 그리고 소유자만 듣는 게 아니고요. 세금을 내거나 뭘 하면은 누구랑 연관이 있어요? 그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들도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도, 시군구 의견을 듣습니다. 시도, 시군구 의견을 같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플러스 부공의. 여기 있는 부공의가 바로 이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거든요.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요.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공시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순서대로 가는 게 핵심 포인트가 되고 여기서 중요한 건 평가라는 거. 평가라는 거. 이 평가의 단어의 핵심 포인트는요. 주관적 전문 지식이 가미된다는 게 평가의 포인트예요. 이게 평가의 포인트입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전국에 있는 지금 45,000필지일 거예요. 올해 원래 50만 필지였다가 작년에 재작년에 2만 필지 늘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25,000필지가 또 늘었습니다. 그래서 545,000필지 올해 아마 공시된 게 545,000필지일 거고요. 요것에 대한 표준지를 지었으면 이제 나머지 이제 활용 요걸 해가지고 이렇게 비교해서 개별 공시지가를 이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는요,
세금, 그 지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해당한 소재하고 있는 토지에 세금을 걷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에는 시, 군, 구청장이 산정을 해요. 그럼 이 표준지를 가지고 비교해서 산정을 했잖아요. 산정을 했는데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산정을 했는데 원체 많은 필지를 비교해서 산정을 하다 보니까 잘 되는지 못 되는지 한번 검산을 한번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검증을 합니다. 이 검증을 평가사가 해요. 평가사가 검증을 하고요. 야, 네 땅에 세금 매길 가격을 내가 정할 거야. 불만 있어? 얘기해. 라고 소유자 의견 청취를 거치고 부공이 심의를 거쳐서 공시를 하게 됩니다. 공시를 하게 돼요. 이런 절차를 거쳐서 가격 공시를 하면 이 공시된 가격을 가지고 이제 써먹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주택, 비주거용하고요. 주택하고 비주거용 부동산이 남아있는데 얘네들은요. 자, 여기서 바라봐야 되는 포인트가 평가라는 단어하고 산정이라는 단어를 주의하셔야 돼요. 자, 표준주택은요, 얘는 산정이에요. 개별주택도 산정입니다. 공동주택도 산정이에요. 이것도 산정이고요. 이것도 산정입니다. 이것도 산정이에요. 다 산정이죠. 그럼 누구랑 비슷해요? 이건 평가고 이건 산정이죠. 요 절차가 그대로 들어갑니다. 요 절차가 거의 그대로 들어가요. 그런데 표준이 붙어 있잖아요. 표준이 붙어 있는 애들은 좀 중요한 표준, 중심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국이 산정을 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개별도 누가 산정해요? 이건 시군구가. 여기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산정을 하고 여기는 시군구가. 그리고 공동원 여기는 이제 국. 이것도 이제 국. 집합은 시우니까. 네, 이렇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산정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이 주체만 조금 차이가 있고요.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이 절차가 기본 베이스가 되어서 적용이 되는데 각각의 어떤 내용들이 약간씩 틀리잖아요. 약간씩 틀리기 때문에 이제 비교 조정해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전체적인 흐름은 다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부터 공부해야 돼요? 표준지 공시지가하고 개별 공시지가의 절차만 잘 공부를 해 놓으면 나머지는 개념의 차이에 따른 어떤 비교적인 내용들만 쏙쏙쏙쏙 집어 넣으시면 간단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놈하고 두 개를 중심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이제 1차 시험에도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데 1차 시험하고 2차 시험의 차이점은 뭐가 되느냐? 1차 시험하고 2차 시험의 차이점은 뭐가 되느냐? 1차 시험은 이런 각각의 절차가 어떤 규정으로 서술되어 있는지를 객관식으로 물어보는 게 1차 시험이고요. 2차 시험은 얘네들에 대한 절차적인 법리를 물어봅니다. 법리를 물어보는데 자, 보시면 얘네들 있죠? 얘네들을 공시하잖아요. 공시하잖아요. 공시. 이런 공시가 행정행위예요. 자, 행정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법률관계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행위다. 저희가 이제 행정법 기초 입문 때 여러 번 강조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행정행위는요. 저항할 수 없는 법률관계의 변동을 발생시켜요. 근데 이 법률관계가 뭐예요? 권리와 의무관계잖아요. 권리와 의무관계죠. 그러면 여기 권리입니다. 그런데 저항할 수 없어요. 이게 침해를 발생시켜요.
침해를 발생시키면 얘에 대해서는 이제 구제 필요성이 생기는 거죠. 구제 필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구제받기 위해서? 행정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가 필요합니다. 행정, 소송법, 필요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시험 문제가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공시지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은요, 1차적으로 이런 절차 흐름을 물어보는 단답 약술로 나올 수 있고요. 두 번째는요, 행정법으로 나오게 되면 전부 다 이 공시의 법적 성질의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행정행위로 인해서 권리 침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겠는가. 여기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을 공시했는데 발생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피해가 엉망진창 세금 부과예요. 부동산 가격 공시가 잘못됐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땅인데 200만 원으로 공시가 됐어요. 그럼 세금이 100만 원 기준으로 뭐 5%라고 하면 5만 원만 내면 되는데 200만 원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 되니까 10만 원이 돼버린 거죠. 재산적 가치에 엄청난, 우리 캐시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시지가는 토지와 부동산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어떻게 보면 대부분이죠. 재산의 대부분인데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의 가격을 엉터리로 공시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건 엄청난 피해인 거예요. 전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엄청난 피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행정소송법상 권리구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가 행정법적인 관점에서 우리 보상법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것이고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이지만 실제를 까보면 모든 쟁점은 다 행정법 이론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은 기본적인 절차 흐름을 1차 때도 하시기 때문에 꼼꼼하게 잘 외워주시고요. 그리고 모든 문제는 행정법에서 나오는구나. 그래서 행정법 공부를 열심히 하신 다음에 행정법에서 나오는 이론들을 개별 용어를 활용해서 여기에다 집어넣어서 1대1 매칭을 시키셔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핵심 포인트가 되고 최근에 여기서 나오는 출제 비중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문은 약 50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이거 전부 다 외우셔야 되고요. 외운 다음에 행정법 기본 이론하고 접목시키셔가지고 열심히 이제 반복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주된 테마가 한 10개 정도 되거든요, 쟁점이. 그 주된 쟁점 10개만 준비하시면 나머지는 어렵지 않게 법조문 단순 암기로서 준비가 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공부할 때는 정말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주제들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미니 법전에서는요, 총 50개 조문 정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외워주시면 돼요. 뭐 하나 이게 중요한 뺄 거 없이 다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대한 기초적인 쟁점 흐름을 가볍게 살펴봤고요. 이대로 정리해서 먼저 외워야 되는데 우리 인문 강의의 특징이 항상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내가 연습장에 그릴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숙지하고 외워주셔야 되는데 그냥 외우면 절대 안 외워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법은 무엇이다? 어떤 목적이 있다? 이 목적은 무엇인가? 그렇구나. 1조 목적이 나와 있고 이제 장 이름부터 외우라 그랬죠? 장 이름부터. 이렇게 흐름대로 쭉 외워주면 전반적인 흐름이 보입니다. 이렇게 흐름이 보인 상태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이 법의 구조를 외우시고 그 다음에 쟁점 포인트가 어디 있다 그랬어요? 이 공시 행위로 인해서 발생된 피해를 어떻게 보상받고 어떻게 권리구제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행정법에 대한 권리구제의 쟁점 포인트가 있구나. 요거를 매칭시켜가지고 앞으로 이 법을 공부할 때 바라본다면 조금 더 이해가 쉽고 암기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공부를 하시기 전에는요, 최소한 이 정도 목적 정도는 암기를 하시고 공부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이거 될 때까지 계속해서 수차례 반복해서 최우선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감정평가 사법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